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Until You Know 사이트에서 수학을 강의하게 된 신수학의 접근법 에드윈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확률론을 가르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장, 확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표본공간, 사건, 이런 말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표본공간은 한번 보시면은 통계적 실험이나 시행의 결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모임을 일컫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표본공간이 결국에 실험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을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이럴 때 과연 표본공간은 무엇이 될까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있겠죠. 앞면을 헤드, H라고 생각하고 뒷면을 테일, T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앞면이 2개 나왔을 때 H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앞면과 뒷면이 차례대로 나왔을 때, 그 다음은 뒷면과 앞면, 그 다음은 뒷면과 뒷면. 이렇게 총 4가지의 경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 4가지 경우 말고 다른 경우가 있진 않겠죠? 그래서 이 모든 4가지 경우가 바로 동전을 2번 던지는 실험에서의 표본 공간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것도 해볼까요?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는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요? 주사위를 2번 던지면은 던졌을 때 1,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3,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할 텐데 그 모든 가능한 경우를 써보기에는 1, 2 쭉쭉쭉 시작해서 6까지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쓰기에는 좀 힘드니까 표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보통 이런 표를 자주 작성하게 되는데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여기는 1,1 여기는 1,2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채워질 거예요. 이렇게 돼서 A, B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가지가 총 6 곱하기 6, 총 36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 36가지 전부가 이제 주사위 2번을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본 공간을 정의했는데 그 다음에 정의되어 있는 게 바로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사건이죠, 사건. 사건은 뭘까요? 아마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동전 2번을 던지는 실험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사건 A를 이렇게 해보죠. 사건 A를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사건이면은 적어도 한 번이나 2번이 나와야 할 텐데 그런 사건은 지금 요 4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요건 앞면이 2번, 요건 한 번, 요건 한 번, 요건 한 번도 안 나왔네요. 그래서 총 이 3가지 경우가 제가 원하는 사건 A가 될 거예요. 자, 또 다른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어떤 사건을 할 거냐면 B라는 사건을 한번 해볼게요. B라는 사건은 3의 눈이 적어도 한 번 이상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사건 B는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3의 눈이 적어도 한 번 이상 나오려면은 적어도 이 열이나 이 행에 있어야겠네요. 이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세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6개,
여기에 6개, 중복되는 게 1개 있으니까 총 11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건 B의 사건의 경우의 수는 11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표본 공간과 사건을 정의를 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아마도 우리 1장의 제목인 확률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거예요. 확률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내일 강수 확률이 뭐 80%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걸 수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유한 표본 공간에서의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표본 공간 S가 유한계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각 원소가 선택될 확률이 동등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다음과 같다. 자, 표본 공간 S가 유한계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대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한계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때도 한번 같이 배워볼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해보죠. 유한계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각 원소가 선택될 확률이 동등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실험을 할 때는 어떤 원소가 선택될 확률이 동등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선택될 확률이 동등할 때,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 동등하죠. 2분의 1로. 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1이 나오는 확률이나 3이 나오는 확률이나 전부 다 6분의 1로 똑같은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확률이 동등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이렇게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PA는 NS분의 NA. N이 여기서는 어떤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간단한 예제 같은 걸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개의 공정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2개의 공정한 주사위라고 되어 있네요. 공정한 주사위는 뭘까요? 공정하지 않은 주사위도 있나? 여기서 말한 공정한 주사위는 방금 전에 나왔던 내용, 이 선택될 확률이 동등하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공정한 주사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사위가 어떤 주사위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육면체 모양이 아니라면 뭐 1이 나온 확률이 6분의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2개의 공정한 주사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해보래요. 숫자의 합이. 자,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 식대로 하려면 표본 공간의 개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개수를 알아야겠네요. 그럼 표본 공간의 개수는 아까 말했던 2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렇게 표 안에서 36가지의 표본 공간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 이런 사건 A의 그런 경우의 수를 세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의 개수는 어떻게 셀 수 있을까요?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라는 거는 3의 배수가 뭐 3도 있겠고 6도 있겠고 9도 있겠고 12도 있겠고 15도 있겠고 쭉쭉쭉 있을 거예요. 근데 2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숫자의 합이 가능한 경우는 아마도 이 밑에 15는 제외하고 요 4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 4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각각에 따른 가능한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볼게요. 숫자의 합이 3이 나오는 경우는 아마도 1과 2가 나왔을 때 또는 2와 1이 나왔을 때 이렇게 2가지 경우가 가능할 것 같아요. 6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1과 5가 나왔을 때 2와 3이 나왔을 때 3과 2가 나왔을 때 이거 잘못했네? 다시 볼게요. 2와 4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3과 3이 나왔을 때
4와 2가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5와 1이 나왔을 때, 총 5가지가 가능하겠어요. 9는 어떻게 될까요? 9는 3과 6, 4와 5, 5와 4, 마지막으로 6과 3이 가능하겠네요. 12가 가능한 경우는 6과 6, 이렇게 한 가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이 사건 A의 개수를 전부 다 제가 세봤어요. 전부 다 세봤는데 그런 가지수는 2개, 5개, 4개, 1개를 더하면 2개, 5개, 4개, 1개를 더하면 몇 개죠? 12개네요, 12개. 따라서 제가 원하는 이 사건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경우수 36개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 A의 개수 12개 따라서 3분의 1이 제가 원하는 확률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예제를 하나 풀어봤는데 이거는 좀 많이 쉬운 예제였죠. 이거는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인데 약간만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이것도 고등학교 문제 중에서 발췌한 건데 흰 공 6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야 할 때,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흰 공이 6개, 검은 공이 2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야 할 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흰 공이 6개 있다네요. 흰 공, 화이트 공이 6개. 그 다음, 검은 공, 블랙 공이 2개가 있는데, 여기서 3개의 공을 끄집어낼 거예요. 자, 이럴 때 흰 공이 2개의 확률을 구해보래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본 공간의 전체 개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의 개수를 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그게 확률이 되는데, 여기서는 표본 공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하나, 뭐 이런 경우 가능할 것 같고, 또 뭐 흰 공이 하나, 검은 공이 2개,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뭐 이거의 순서를 바꿔서 뭐 이렇게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이런 모든 가능한 표본 공간의 개수를 구하기는 일일이 다 체크해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조합의 개념을 한번 써볼게요. 조합 개념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한번 이쪽에서 볼게요. 지금 총 몇 개의 공이 있죠? 8개의 공이 있죠? 8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그런 개수를 우리는 8C3이라고 배웠었어요. 8개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 중에서 이게 지금 표본 공간의 개수인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원하는 이런 사건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흰 공이 2개이려면 과연 이 주머니에서 흰 공 2개 그리고 검은 공 몇 개를 뽑아야 될까요? 아마도 흰 공 2개와 검은 공 하나를 뽑아야 제가 원하는 그런 사건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되려면 아마도 그런 가지수는 6개의 흰 공 중에서 2개를 뽑고 나머지 검은 공 2개 중에서 검은 공 하나만 뽑고 이런 경우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다들 기억하시죠? 8C3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6C2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2C1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하면은 이렇게 그 다음 한 번 더 약분해 볼게요. 4와 3 따라서 답은 28분의 15가 답이 되겠네요. 자, 고등학교 확률 문제였는데 다들 이 정도 할 수 있으신가요? 자, 지금까지 유한 표본 공간에서의 확률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은 유한 표본 공간이 있다면 그 다음에 무슨 표본 공간이 있을까요?
아마도 무한 표본 공간이 있을 거예요. 유한 표본 공간까지는 아마도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같은데, 무한 표본 공간은 어떤 표본 공간일까요? 자, 먼저 그걸 설명하기 전에 무한 표본 공간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이산의 무한 표본 공간. 둘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연속의 무한 표본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산의 무한 표본 공간을 설명드리면은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잠깐만 읽어볼게요. 표본 공간 S가 E1, E2, E3 쭉쭉쭉 무한으로 가고 있네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진 표본 공간 S가 있어요. 유한하지 않고 무한히 있는 사건의 개수가 있죠. 그리고 그럴 때 이 각각의 확률을 Pn이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Pn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Pn을 전부 다, 이 무한대까지 더했네요. 전부 다 더했을 때 그걸 PS라고 표현하고, 그게 바로 1이 된다 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읽기만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예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앞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연속해서 던지는 실험. 동전이 있는데 이걸 던져서 앞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뭐 운이 좋으면은 한 번 던져서 바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두 번째 만에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운이 안 좋으면 한 10번 던져도 계속 뒷면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를 한번 세보기 위해서 이 경우의 표본 공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 와서 한번 보면은 앞면이 처음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H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에 나오는 경우는 아마도 처음에는 뒷면 T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은 H. 그 다음은 세 번째 만에 나오는 경우는 아마도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T, T, H. 네 번째 만에 나오는 경우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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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뭐 계속 가다 보면은 이게 전부 다 n개라서 뭐 n번째 만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엄청 무수히 많이 가겠죠. 이 하나하나가 내가 원하는 사건인데 그 하나들이 너무 많이 있네요. 이렇게 표본 공간이 무한히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무한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는 과연 확률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걸까요? 한번 제가 원하는 사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사건 A가 앞면이 나올 때까지 여기다 쓰면 되겠네. 앞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연속해서 던지는 실험 중인데, 이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앞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지는 실험인데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이런 사건들이 모두 다 표본 공간인데 하나하나의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이런 사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사건은 한 번 던진 건데 그 중에 앞면이 나온 사건이에요. 한 번 던진 거는 표본 공간이 H랑 T 두 가지가 있는 거 알고 있었죠? 그 중에 우리는 H만 구해야 되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2분의 1이 내가 원하는 이 사건의 확률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이거는 지금 두 번 던진 그런 실험인데, 두 번 던진 실험 중에서 총 4가지의 표본 공간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TH 이 경우만 구해야 되니까 4분의 1이죠. 결국에 2의 제곱분의 1. 이거는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분의 1. 이거는 2의 4제곱분의 1. 이건 그럼 어떻게 되나요? 2의 n승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이 각각의 확률이 내가 원하는 앞면이 나오는 그런 확률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아마도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쭉쭉쭉 계속 더해서 무한 번 더해야지 제가 원하는 확률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보셨죠?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무한 등비급수라고 배웠던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그런 무한 등비급수 따라서 1-r분의 a 따라서 1이 답이 되게 돼요. 자,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앞면이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확률을 구해봤는데 그거를 계산해봤더니 확률이 1이 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면은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때까지 던진대요. 그러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생각을 해보면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나온다. 무조건 나오게 되니까 확률이 1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 개념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표본 공간 E1, E2, E3가 여기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건들 그 사건들에 대한 확률을 Pn이라고 하는데 Pn은 아마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리고 그 Pn들을 전부 다 더한 값은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산의 무한 표본 공간인데 이산의 무한 표본 공간이 있다면 또 뭐가 있댔죠? 조금 전에? 아마도 연속의 무한 표본 공간이 있다고 했었죠. 연속의 무한 표본 공간은 어떤 개념일까요? 연속의 무한 표본 공간.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내부에 점을 찍는 실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봤는데 이 내부에 점을 하나 찍어볼 거예요. 뭐 아무렇게나 찍어도 되니까 뭐 이렇게 찍어봤는데 이렇게 찍었는데 이런 점을 찍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점, 뭐 이런 점을 찍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점을 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점을 예를 들어서 이 점의 좌표가 뭐 5분의 4, 5분의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점을 찍을 확률이 과연 어떻게 되냐? 이 정사각형 내부에서 이 좌표를 가진 점을 찍을 확률이 과연 어떻게 되냐? 혹은 이 점을 찍을 확률은 각각 어떻게 되냐? 과연 얼마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찍다 보면 언젠가 여기 찍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점을 찍을 확률은 0에 수렴하게 돼요. 그러면은 확률이 없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안 찍는 건 아니잖아요. 방금 이렇게 찍었는데. 자, 그러면은 연속의 무한 표본 공간은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점 하나를 찍을 확률은 0에 수렴한다고 하는데 자, 이럴 때는 보통 이런 점을 찍는 확률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넓이 안에서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예제가 있네요. 중심으로부터 반경 1cm, 2cm, 3cm의 세 영역으로 구분된 관역이 있다. 반경 1cm에서 2cm 사이를 맞출 확률은 과연 얼마인가? 각 점들을 맞출 확률은 모두 같다. 관역이 있대요. 관역이 있는데 반경이 그러니까 뭐 반지름이 1cm, 2cm, 3cm인 관역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런 관역이 있고 그 다음은 이런 관역이 있고 그 다음은 이런 관역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1cm, 2cm, 3cm 이렇게 돼 있는 관역이 있는데 지금 반경 1cm에서 2cm 사이를 맞춰야 되는 그런 확률을 구해봐야 돼요. 자, 1cm 관역과 2cm 사이를 맞출 확률은 아마도 이 구간을 맞추는 그런 확률을 구해야 될 거예요. 과연 이 관역 중에서 이 색칠한 부분만 맞추는 확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관역에 쐈을 때 이런 데를 맞출 수도 있고 이런 데를 맞출 수도 있고 이런 데를 맞출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점을 맞출 수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얼마랬죠? 네, 방금 전에 말했던 대로 0의 수렴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확률은 0으로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넓이를 언급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내가 쏠 수 있는 전체 관역분에 내가 원하는 이 도너츠 모양의 넓이를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전체 넓이는 지금 3cm가 반지름인 원이니까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 공식 전부들 아시죠? 전체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서 9파이. 내가 원하는 넓이는 아마도 2cm가 반지름인 원에서 1cm가 원인 가장 작은 원을 뺀 이 넓이가 될 거예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1cm와 2cm 사이를 맞출 확률은 아마도 9분의 3, 3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표본 공간은 어디를 맞춰도 모르는 무한 표본 공간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확률을 구할 수 있었어요.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표본 공간을 마치고 확률의 공리라는 걸 함께 볼게요. 확률의 공리. 공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공리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수학에서 자주 쓰이는 말 3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정의, 두 번째는 공리,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정리라는 게 있어요. 다시 첫 번째는 정의가 있고, 두 번째는 공리가 있고, 세 번째는 정리가 있어요. 정의는 뭘까요? 정의. 정의는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마주치는 게 정의예요. 아까도 제가 표본 공간과 사건을 정의했었죠. 표본 공간은 어떤 통계적 실험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표본 공간이라 하자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를 사건이라 하자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정의는 어떤 개념을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정의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네요. 삼각형의 네 각 중에서 어떤 각이 이렇게 직각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라 하자.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어떻게 정했다고요? 삼각형의 네 각 중에 하나가 90도, 직각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정의였죠. 그럼 이것과 다른 공리는 뭘까요? 공리. 정의는 이렇게 말하자라고 했던 거라면 공리는 증명하지 않고도 참이라고 하자라는 걸 공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2 더하기 3.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는 같은 숫자죠? 5로 같은 숫자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은 거죠?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들춰보면은 이거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라고 배웠던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이렇게 덧셈 사이에 있는 두 수를 서로 교환을 해도 이 자리를 바꿔도 같다라는 게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인데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그럼 왜 성립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말자는 게 바로 공리예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증명하지 않아도 참이라고 인정을 하자라는 게 바로 공리예요.
우리도 좀 이따가 이제 확률의 공리를 알아볼 거예요. 확률의 공리는 그럼 뭐겠어요?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참으로 받아들이자 라는 게 바로 확률의 공리가 될 거예요. 세 번째, 정리는 뭐가 있을까요? 정리는 이런 정의와 공리를 통해서 증명을 해낸 어떤 사실들을 정리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자주 쓰이는 그런 정리들을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정리가 이런 게 있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이렇게 정의와 공리를 통해서 도출해낸 어떤 사실을 바로 정리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확률의 공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확률의 공리를 보면은 임의 사건 A에 대해서 A의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1, A2 쭉쭉쭉 이런 사건이 전부 다 배반 사건이면, 즉 어떤 I라는 사건과 AJ라는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이 I와 J는 다를 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라면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돼 있네요. 하나하나 보면은 1번부터 보면은 임의 사건 A에 대해서 A의 확률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돼 있네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건의 확률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없지 않았나요? 어떤 사건의 확률이 마이너스 10%다, 비올 확률이 마이너스 50%다 이런 말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당연한 말 같은데? 2번도 한번 볼게요. 표본 공간의 확률, 즉 전체 확률은 1이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까 말했었죠. 공리는 증명하지 않아도 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실들. 그래서 이렇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3번도 한번 봐볼게요. 서로 다른 두 사건, 그 두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 즉 배반 사건이다. 즉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AI랑 AJ가 서로 교집합이 없는 그런 상태면 다음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은 AI를 1부터 무한대까지 합집합한 확률은 AI의 확률을 모두 다 더한 값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률의 공리로서 증명하지 않아도 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건 터무니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인데, 이제 이런 확률의 공리를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확률의 기본 성질을 이끌어놔야 돼요. 확률의 기본 성질은 뭐가 있을까 보면은 이렇게 6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면은 A1부터 AN까지 서로 배반 사건이면 이게 성립한다. 이거 방금 전에 봤던 세 번째 공리랑 엄청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죠? 전에 거랑 보면은 이거랑 뭐가 다른가요? 살펴보면은 아마도 여기서는 사건의 개수가 무한대, 그리고 이 합사건과 이것들이 전부 다 무한대까지 더하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 이 기본 성질에 나와 있는 내용은 n개까지밖에 없네요. 그쵸? 이게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리가 아니라 기본 성질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증명 없이 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해봐야겠네요.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죠. 2번도 한번 보면은 공집합의 확률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집합의 확률이 0인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뭘 통해서? 방금 전에 배웠던
공리 세 가지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3번도 보면 어떤 사건 A의 확률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한 것 같지만 증명을 해야 되고, 여 사건의 확률은 1에서 원래 사건의 확률을 뺀 것과 같다. 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그 확률은 A의 확률은 B의 확률보다 작거나 같다. 뭐 합집합의 확률은 가까이 확률을 더한 거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뺀 것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방금 전에 배웠던 세 가지의 공리를 통해서 증명을 해낼 수 있는 성질들인데, 같이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이쪽을 보시면 아까 세 번째 공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죠. A1부터 쭉쭉쭉 배반 사건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번 기본 성질을 보면 n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n번째까지 하랬으니까 n 플러스 1번째, 그리고 n 플러스 2번째, n 플러스 3번째, 쭉쭉쭉 이런 사건을 전부 다 공집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전부 다 공집합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금 전에 이 확률의 기본 공리에 있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이 A, I 모든 집합들의 합집합의 확률은 각 집합의 확률들의 합과 같다 라는 내용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확률의 합들,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I를 1부터 무한대까지 합집합한 건데, 이 n 플러스 1번째 사건부터는 공사건이에요. 공사건은 합집합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아이고. 이거를 1부터 n까지만, 이렇게 하겠구나. 1부터 n까지만 합집합을 해도 얘와 똑같은 확률을 가진 값이 될 거예요. 왜냐면 n 플러스 1번째부터 쭉쭉쭉 전부 다 공사건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각 사건들의 확률의 합을 구하는 건데, 여기는 무한히 더했어요. 근데 공사건의 확률은 0인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n 플러스 1부터는 굳이 더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i는 1부터 n까지만 더해도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아까 나왔던 기본 성질 1번이 증명되게 되죠. 바로 이 내용이 여기로 증명이 되게 됐네요. 다들 따라오셨나요? 자, 2번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2번을 증명을 해보면 공집합의 확률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집합의 확률이 0이라는 건 당연한 것 같지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나왔던 여기 있는 내용으로 할 수 있는데, 2번 한번 볼까요?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유추해 볼게요.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표본 공간과 공집합을 합집합한 경우랑 표본 공간이랑 같은 집합이죠. 같은 사건이죠. 왜냐면 공사건은 어떤 사건과 합집합을 해도 원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증명했던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이 표본 공간과 공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죠. 배반 사건일 때는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었죠. 자, 사건들의 합집합 확률은 각 사건의 합과 같다. 각 사건의 확률의 합과 같다.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S의 확률과 공사건의 확률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표본 공간의 확률은 얼마라고 했었죠? 1이라고 했었죠? 표본 공간 확률은 1이니까 이렇게 나타내도 무리가 없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공사건의 확률만 나타내기 위해서 요 식에서 양변에 1을 빼버리게 되면 바로 표본 공간의, 공사건의 확률은 0이라는 식을 도출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기본 성질 두 번째를 증명을 했고, 세 번째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세 번째, A의 확률이 1보다 작다. 어떤 임의의 사건 A의 확률은 1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을 해볼 텐데, 이 내용이 아까 했었던 이 공리, 여전히 이 공리들을 사용해서 도출을 해낼 거예요. 세 번째 성질은 여전히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라는 이 두 번째 공리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이 표본 공간을 이번에는 어떻게 쪼갤 거냐면 이렇게 쪼개 볼게요. 표본 공간은 어떤 사건 A와 그 사건의 여사건 A 여사건의 합집합과 같은 확률이 되게 되죠. 왜냐하면 어떤 사건과 그 사건의 여사건의 합집합은 표본 공간과 같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A라는 사건과 A의 여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배반 사건끼리는 아까 배웠던 사건의 성질, 이 1번 성질을 이용해서 또 한 번 쪼갤 수가 있어요. A의 확률과 A의 여사건의 확률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쪼개고 보니까 아까 배웠던 대로 아까 이런 내용을 배웠었죠. 공리에서 어떤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그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이것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지금 A의 확률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A의 확률만 남기고 넘겨버리면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네요. A의 확률은 1에서 A의 여사건의 확률을 뺀 것과 같다. 자, 근데 지금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PA의 여사건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PA 여사건은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0보다 작을 거고 거기에 양변에 1을 더한 1-PA의 여사건은 1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방금 말했듯이 A의 확률과 같으니까 A 확률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되었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 앞에서 배웠던 이 확률의 공리만 사용했어요. 나머지 이 세 가지도 전부 다 공리를 사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4번도 한번 증명을 해볼 텐데 4번은 증명하기도 전에 이미 나와버렸네요. 여기 이 하는 3번을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A의 확률은 1-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넘겨버리면 4번은 A의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원래 사건 A의 확률을 뺀 것과 같다. 바로 증명이 되죠. 자, 이렇게 됐고 이제 5번과 6번을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5번과 6번. 5번은 뭐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의 확률은 B의 확률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5번을 증명해 볼 텐데 A가 B의 부분집합을 했으니까 지금 A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A가 B의 부분집합이죠. 따라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B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A와 그리고 B에서 A를 뺀 부분의 합집합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B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벤다이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A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 B에서 A의 여사건을 교집합한 이거는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배웠었어요. 이렇게 B에서 A를 뺀 그런 사건과 같은 건데, 따라서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봤을 때는 이 도너츠 모양이 제가 방금 쓴 이 부분인데, 이 두 개를 합집합하면 B라는 사건 전체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이걸 토대로 이제 이 5번을 증명해 볼 텐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B의 확률, 이 B의 확률은 B는 이것과 같다고 했으니까 A와 합집합하기를 이것과 같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A와 B의 교집합 A 여사건, 이거는 서로 배반 사건 관계예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이 1번 기본 성질에 의해서 이거는 또 쪼개질 수가 있어요. PA와 비교 A 여집합,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아까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써볼게요. 첫 번째 공리를 보면은 어떤 사건이든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이 사건의 확률도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B 사건의 확률은 A라는 사건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더한 값이니까, 따라서 A의 확률은 B의 확률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완성되게 되죠. 자, 이렇게 5번 기본 성질 5번도 같이 볼 수 있었고, 6번도 한번 증명을 해볼 텐데, 6번은 어떤 거냐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A의 사건의 확률과 B의 사건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을 뺀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집합,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집합 내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죠.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는 확률만 단지 더했을 뿐인데,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을 하기 앞서서 이번에도 5번을 증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법을 쓸 건데,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와 B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이것과 같냐라고 물으신다면 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와 B 집합 이렇게 있고, A와 B의 합집합은 이 전체일 텐데, 그거를 쪼개서 보면 A라는 집합과 그 다음 비교 A 여집합,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차집합과 같았죠. B에서 A를 뺀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따라서 원래 사건인 A 합집합 B와 같은데, 이걸 가지고 이 6번 기본 성질을 증명해 보자면 A 합집합 B,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이건 이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여전히 1번 성질로 인해서 A의 확률 더하기 이 확률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를 더 해볼 텐데, 지금 A 합 B의 확률과 A의 확률, 그리고 이 확률이 있는데, 지금 6번 성질에는 이 내용은 잘 보이지 않네요. 이 내용을 다른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B라는 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 교집합 B와 A 여집합 이 둘의 합집합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또 어떤 상황이냐, B를 왜 이렇게 바꿨냐, 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테크닉인데, 이것도 어떻게 같은지 한번 벤 대열 보면은 A와 B 집합이 있을 때 A 교집합 B는 여길 테고, B에서 A를 뺀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요거일 테니까 두 개의 합집합은 B와 같아요. 따라서 여기에 확률을 씌운 B의 확률은 P 이 전체를 집어넣은 이 확률과 같은데, 이 두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니까 기본 성질 1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쪼개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한번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확률을 처리하는 게 관건이었으니까 이 확률을 PB 빼기 PA 교 B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쓰면은 원래 있던 PA는 가만히 냅두고 이 확률은 PB 빼기 PA 교집합 B 이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6번 성질 합사건의 확률은 각 사건의 합과 거기서 곱사건의 확률을 뺀 확률과 같다. 여기까지가 지금 기본 성질이 되는데, 지금 이 성질들을 전부 다 증명할 때 앞에서 배웠던 확률의 공리 이 세 가지만 사용했어요.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전부 다 나타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공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정리들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확률에 대한 몇 가지 부등식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부울의 부등식이라고 있어요. 부울의 부등식이 확률론에서 많이 중요한 부등식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은 한번 살펴볼까요? 사건 A1, A2, A3 쭉쭉쭉 AN에 대해서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한다. 보면은 A1의 그러니까 A들의 전부 다 합사건의 확률은 각 사건의 확률의 합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전에 봤던 성질하고 비슷한 내용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전에 봤던 거? 이 합사건들의 확률과 확률들의 합은 같다고 했는데 여기선 뭐라고 하지? 여기서는 작거나 같다고요. 그러면 모순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전에서 배웠던 내용은 이 사건들이 전부 다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조건이 딸려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엔 부울의 부등식에서는 배반 사건이라는 내용이 없이 그냥 단순히 사건이 n개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그 다음은 같은 게 아니라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볼 텐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볼게요.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학적 기납법 역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대충 설명을 해보면은 어떤 식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식에 대해서 증명할 때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인 다음,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증명하고, k일 때 이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증명해 보이면 되는 그런 증명 방법이죠.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볼 텐데, 먼저 n이 1일 때 한번 살펴볼까요? n이 1일 때는 지금 여기가 n이 1이게 되면 1부터 1까지의 합사건은 그냥 A1이 되겠죠. A1의 확률은 1부터 1까지 합하는 걸 하면은 이것도 그냥 PA1이네요. 그럼 이거는 작거나 같은 거 당연한 거죠. 같으니까. 이건 좀 의미가 없으니까 n이 2일 때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n이 2일 때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부터 2까지 합사건이니까 A1과 A2의 합사건의 확률은 각 사건의 합과 같다. 합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배웠던 내용들로 충분히 유출할 수가 있어요. 어떤 두 사건 A, B의 합사건은 각 사건의 합에서 곱사건 확률을 빼는 건데 그럼 당연히 여기는 빼지 않았으니까 이게 더 크거나 같겠죠? 충분히 기본 성질로부터 유출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 테고 자 이제 이게 지금 n이 2일 때 성립하는 걸 보였어요. 자 그럼 n이 k일 때 성립하는 걸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k일 때 성립한다는 걸 한번 써보면은 k까지니까 A1 합집합, A2 합집합, A, K까지. 그 다음에 이 확률은 작거나 같은데 각 확률들의 합.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라고 해놓고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면 이제 증명이 완료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을 한번 써볼게요.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똑같이 써보면은 A1부터 A2 합집합하기를 AK까지 그리고 한 번 더 K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1부터 A2 AK까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야겠네. 여기다가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합집합하고 나머지 K 플러스 1번째를 합집합하는 그놈의 확률이나 이렇게 전부 다 합집합한 거나 그냥 구간만 나눈 거랑 상관없잖아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배웠던 내용을 써보면은 지금 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이 합집합들의 확률이 각각을 더한 것들의 확률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를 하나로 보고 이걸 또 하나로 보면은 이런 게 성립할 것 같아요. 작거나 같다. 이 A1, A2 쭉쭉쭉 AK의 확률이랑 더하기를 A의 K 플러스 1번째 확률이나 이걸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왜 성립하냐면 이 앞에서 성립한다고 이미 가정을 했으니까. 따라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넘어가냐면 지금 이거를 지금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A1 더하기 P A2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P A의 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걸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를 전부 다 시그마로 합쳐버리면 부등호만은 똑같이 쓴 다음에 시그마 K는 N은 1부터 K 플러스 1까지 P의 A, N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I라고 쓰면 되겠네. 따라서 지금 이 확률이 여기 써져 있고 요거를 간추려 쓴 게 요 앞에 내용이니까 증명이 완료가 되게 되죠. 지금 이렇게 n이 2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였으니까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증명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부홀의 부등식, 이런 부등식의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확률을 다룰 때 부등식이 나오면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등식을 통해서 어떤 확률을 유추할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 따라서 이런 부홀의 부등식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폼페로니 부등식 같은 부등식이 많이 중요하게 쓰여요. 폼페로니 부등식은 이제 사건 A1부터 AN까지 대해서 이렇게 교집합들의 확률은 각 확률에서 n-1만큼 뺀 것의 확률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중요한데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고 폼페로니 부등식과 부홀의 부등식을 통해서 나중에 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준비한 1장 확률인데 다들 잘 이해가 되셨나요? 많이 부족하게 가르친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2장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